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련 소식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오늘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누구고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내수신작 위해서 소비 쿠폰 이제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예. 첫 주는 이제 그 생년월일 그 뒷자리 예. 그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출생연도 뒷자리 1, 6, 그다음에 예. 내일은 27, 수요일은 38, 그다음에 목요일은 49.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5, 0 이렇게 출생연도 끝자리 있는 분들 신청 가능하시고요. 토요일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차 지급 대상자가 되고요. 예. 성인 같은 경우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그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을 예.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 세대주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소비 쿠폰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기도 궁금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다음 날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예. 7월 21일 날 신청을 하게 되면 7월 22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예. 신용 체크카드 방식이 있고요. 선불 카드,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신용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자동 충전이 돼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나 앱 통해서 수령 가능하고 다음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네. 다음 날부터. 그런데 예. 이제 해외에 나가 있거나 잠시 이제 국내 거주하거나 하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 이런 사람들도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거든요. 예, 어떻게 먼저 해야 해외 되나요? 체류 중인 국민 같은 경우는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급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2025년 6월 18일이니까 2차 추경 예산안이 예. 발표되기 전날 기준으로 해서 지급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 기준일에 국내 거주하고 계신 내국인이 가능하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먼저 이제 영주권자,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난민 그 지정 인정자, 예. 그 분들이 건강보험 가입한 분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서울시 주민의 이제 경우는 소비 쿠폰 썼을 때 1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예, 그 지역사랑 상품권 좀 많이 활용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네. 운영하는 그 온라인 배달 앱이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 배달 땡겨요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바꾸서 서울 배달 땡겨요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했을 경우에 10,000원이 다시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소비 쿠폰을 받았으면 이걸 내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예,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번 정책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그 매장에서만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동네 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식당, 음식점, 카페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예. 가맹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떤 데서 사용이 안 되느냐 보게 되면 예.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예를 들면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런 그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안 되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백화점, 그다음에 외국계 매장 뭐 이런 고급 브랜드 파는 그런 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샤넬이라든가 예. 이런 매장들 안 되고 그다음에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예.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장을 좀 잘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매장은 가능할 것 같고 대형 마트 같은 데는 좀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 이런 것들에서는 또 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도 예. 직영점은 사용이 안 되는데 가맹점은 자영업자 예. 하신 가맹점은 사용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직영 가맹 다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 사용처에 따른 기준도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요, 우리가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이나 이런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군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매장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처 이거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제약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수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던 그런 의도와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그 입점에 있는 소상공이 있는데 그 직영이냐 가맹 상관없이 네. 사용이 다 안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는 직영은 안 되지만 가맹점은 허용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영업종이라고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 형태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사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기준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향후에 2차 지급 때는 좀 보완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소비 쿠폰을 갑자기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했을 때 물가 상승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예.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명대 서지용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